안녕하세요. 개념이라곤 밥 말아먹은 어머님과 신우 때문에 이혼한 2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많으면 뭐하냐, 인간이 돼야지.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딱 저희 신우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면 뭐해요. 지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다른 사람 알기를 지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하는데. 하긴 그 모양이니까 지가 저지른 일도 끝까지 남한테 떠넘기고 그런 거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집구석하고 제가 어쩌다 연을 맺게 된 거냐면 다 남편 때문이죠 뭐. 남편과 저는 떡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떡집 주인이었고 남편은 손님이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20대에 이른 나이에 떡집을 운영하게 된 건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떡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을 크게 다치시면서 얼떨결에 제가 도맡게 됐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 그런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대요. 아직 한참 어린데 뭐하러 벌써 가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 저는 결혼을 미루고 이뤄야 할 만큼 큰 목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한 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주변에서들 어찌나 겁을 주던지 이래저래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죠. 하지만 다행이랄지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저한테 오느라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저쪽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 타고 왔을 텐데 무슨 고생이냐며 어머님 아버님께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어찌나 무안하던지. 게다가 신우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뜸 저더러 진짜 말이 안 통한다더니 수준 차이가 이런 건가 하고는 혼자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수준을 운운하나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신우 조건이 저에 비해 월등히 좋은 건 맞아요. 학교도 뭐 듣자 하니 명문대를 나왔고 돈도 잘 버는지 시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우의 비웃음을 보고선 저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왠지 앞으로도 신우가 저를 막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세대 차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신우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신우 말을 받아치기가 무섭게 집안의 공기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신우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신우는 신우대로 저를 노려보고는 무식한 건 알았는데 싸가지도 없다면서 성질을 내더니 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대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벌써부터 선 넘는 신우도 신우지만 그런 신우한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당신마저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니까 답이 없다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원래 성격이 저 모양인 걸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계속해서 저한테 좀만 이해해달란 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다시 한번 헤어지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전에는 보여준 적 없는 말 그대로 절박한 얼굴을 하고는 알겠답니다. 자기가 무슨 수가 있어도 신우가 저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겠다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그 약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직후 시댁 내 신우의 영향력이 더더욱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정말 시부모님이 신우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걸 실감한 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추석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은 떡집 대목이에요. 특히 명절 전날과 당일 점심 무렵까지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쁜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는 떡을 안 먹는 사람들도 명절에는 기분이라도 내려고 떡을 사가니까요.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다시피 명절이 떡집 장사 대목이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명절 당일 점심까지는 일 좀 하다가 시댁에 가면 안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남편이 흔쾌히 그러자대요. 원래 시댁은 명절에 음식 같은 것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건 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테 미운 털 박힐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명절 당일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른 시간이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다짜고짜 언제 오냐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못 들으셨냐 오늘 점심 장사까지 하고 간다고 대답했는데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대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명절 당일날 온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느냐고. 너 우리 집이 우습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순간 말이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신우에서 어머님으로 바뀌어서는 어머님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벌써부터 우리 집을 무시하냐. 분명히 남편이 어머님이랑 통화 잘했다고 했고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나 싶은 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길로 남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좀 전까지 신우와 어머님이 저에게 퍼부은 막말을 들려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황당하단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오히려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낸들 알겠냐고 정말 짜증난다 했더니 자기가 좀 짚히는 구석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면서 집에 가면 알게 될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렇게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내내 장사만 하고 정작 아침부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정작 오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욕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가야 하는 제 신세가 참으로 서글프다 싶었죠. 그래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 서러운 마음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오느라 고생했다 뭐 그런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체만체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은 아예 날 다세고 오지 그랬냐면서 비꼬기까지 하셨으니 올라오는 울분을 꾹꾹 누르며 싸간 음식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이니 어떻게든 잘 버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옆에 와선 힐끗 보더니 장사하고 남은 거 싸온 거냐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솔직히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간 음식을 도로 치우면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혼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러다 머리채 잡아도 난 모른다는 각오였는데 어디선가 어머님이 불이 나게 저희들 사이로 뛰어오셔서는 왜들 그러냐며 그만둬라 하시더니 제 손목만 잡아채시곤 얘기 좀 하자며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손 놓으시라고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방문을 잠그시더니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시고는 미안하다 하셨거든요. 신우 성격이 별나서 그런 거니 저더러 좀 참으라고요. 그리고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쩌겠냐면서 집에 왔을 땐 그냥 신우 말이라면 내내하고 비위 좀 맞춰주라고. 그래야 당신이 편하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대요. 그리고 제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어머님은 다시 큰 소리로 마치 밖에 있는 신우가 들으라는 듯이 너 왜 네 신우를 열받게 하냐며 저한테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 그대로 생쇼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멍청한 생쇼를 한 10분쯤 하고 나왔더니 신우가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대요. 한 손엔 제가 가져온 떡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시댁에선 멍청한 생쇼가 번번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현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남편도 제가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저지만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딸 눈치를 보느라 생쇼를 하시는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신우흉을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딸이나 되니까 참고 살지.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신우흉을 보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어머님과 한편처럼 느껴졌고 그럴수록 신우는 더 얄밉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세 사람 중 제일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은 저였어요. 어머님한테 결국 저는 딸인 신우와는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우 말이라고 해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언젠가부터 시댁에 저를 자주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그런 시부모님의 조치가 무척 만족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남편하고 주말에 내려오라며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 것도 아니고 웬일로 신우가 현관문을 다 열어주면서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니 아니라고 자기가 갖다 주겠다며 더더러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는 짓이 달라진다더니 어디가 아픈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시더니 다짜고짜 부탁할 게 있다며 이유불문하고 저희가 들어줬으면 좋겠다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 일단 말씀을 해보셔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더니 안방문을 두드리시며 나오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안방에서 나온 건 5살 정도 돼 보이는 신우랑 저희 남편을 쏙 빼닮은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저더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자기 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우가 몇 년 전 회사 일로 외국에서 한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꽤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데 이제 애를 맡아 키우던 아빠란 사람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빠란 사람 가족들이 이제 신우더러 키우라고 애를 데리고 왔다나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느냐며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애를 저희 호적에 올려달랍니다. 미혼인 신우 호적에 올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부탁한다고 들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글쎄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애 하나 우리 호적에 올린다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헛소리를 찍찍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나랑 헤어지고 네 호적에나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저를 왜 며느리로 들였는 줄 아냐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인성 하나만 봤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당신 실망시키지 말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얼마나 차이나는 결혼 허락해 주신 줄 알겠다 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결혼 비용을 남편이 더해온 것도 아니고 벌이로만 놓고 보면 제가 더 벌거든요. 그뿐인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까놓고 비교하면 부모님 재산도 저희 부모님이 훨씬 많으실걸요? 그런데 무슨 인성만 보고 며느리로 들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지금 몇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면서 부담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으니 이런데도 내가 이 인간이랑 살면 나야말로 등신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네 호적에 올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까지 너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너한테 지금 절절 매는 줄 아냐면서 그러래요. 이혼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가방하고 차키만 챙겨서 나왔는데 남편이 불이 났게 쫓아나와서는 정말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호적에 올리라는 거지 대신 키워주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됐다고 너랑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으니 이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네 누나가 싸질러 놓은 똥이나 치우면서 살라니까 지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겠냐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누나랑 엄마를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생각보다 일은 쉽게 진행됐지요. 그리고 남편이 나름대로 그간 자기 누나랑 엄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한 건 알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더니 재산 분할할 때 양보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같이 산 세월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공동재산이랄 것도 많이 없긴 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애는 시부모님 호적에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정말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잘난지 누나가 어디서 방법을 알아왔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혼도 했고 지금은 떡집이래만 말 그대로 올인 중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정신승리 중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아무튼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